동학이지만 서학을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서학의 교리를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서학을 부정한 게 아니라, 즉 크리스트교를 부정한 게 아니라 천하의 진리가 왜 서쪽에만 있단 말인가? 동쪽에도 천하의 진리는 있나니 그게 동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학을 부정한 건가요? 아니에요. 천하의 진리가 서쪽에도 있다. 그게 서학이다. 즉 크리스트교다. 그러나 서쪽에만 있는 건 아니다. 동쪽에도 있다.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게 동학이다. 그러면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영향 받았어요. 가장 큰 영향은 평등사상입니다. 동학은 서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상대적이긴 하지만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큰 사상은 평등사상이다. 서학은 하나님 아래 평등이죠. 동학은요. 동학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한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울림. 모든 인간은 한울림이다 해서 한울림으로서의 평등을 주장하셨어요. 따라서 양쪽의 공통점은 평등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등사상은 양쪽 사상을, 양쪽 종교를 모두 탄압의 대상으로 하는 빌미가 되죠. 서학도 평등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고 동학도 평등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서학이 탄압을 받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전례 문제예요. 제사 지내느냐 제사 지내지 않느냐. 지금은 천주교 쪽에서 많이 현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제사를 허용하거든요. 절만 안 하다 뿐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제사 금지였어요. 조선에서 제사 금지를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천주교 탄압의 사형이라든가 하여튼 뭐 극형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전례 문제 때문입니다. 동학에서는 전례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사상이니까 제사 인정이죠. 당연히. 그러면 동학은 무엇 때문에, 평등사상과 함께 무엇 때문에 탄압을 받았느냐? 혁명사상이 있어요. 천주가 내려오셔. 개벽이 돼. 세상의 개벽이. 그래서 새 세상이 열려. 인내천, 희천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개벽사상이 있기 때문에 동학은 천지를 뒤엎는 혁명사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학보다 오히려 동학이 훨씬 더 심한 탄압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동학농민운동은 그 당시에 민씨정권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봐. 흥선대원군이 타도한 제1순위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1순위가 세도정치 타파거든. 세도정치는 붕당정치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붕당정치는 지금의 정당정치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 긍정적으로. 그러나 세도정치라는 거는 일개 가문이, 혈연적으로 묶인 일개 가문이 국가의 요직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도정치는 굉장히 안 좋은 정치 형태예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매관매직이거든. 매관매직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세금제도의 문란이라든가, 그게 삼정의 문란이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핵심 근본이 매관매직이거든요. 그래서 일개 가문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은 정치자금 때문에 매관매직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부조리가 나타나는 게 세도정치예요. 우리는 정조가 돌아가신 이후에 1801년부터 1863년까지 약 62년 동안의 안동깁시, 풍양조씨, 안동깁시로 이어지는 세도정치를 경험을 했는데, 이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역사가 뒷걸음질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앞으로 밀어서 전진시킨 게, 조선의 체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전진시키려고 했던 게 흥선대원군의 위정석사 정권이라고. 개화 정권은 좀 달라요.
조선의 체제를 뒤바꿔서 서양 체제로 바꾸어서 새로운 세계사의 기운을 맞춰 나가자는 것이고, 흥선대원군은 조선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자는 것인데 다르죠. 정권의 색채가. 그런데 그 위정척사 사상 중에서 외세백 역사상이 있죠. 동학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 사상의 공통점은 외세배격이에요. 그런데 위정척사 사상은 조선조를 인정하는 거잖아. 동학 사상은 조선조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는 거잖아. 부정하는 거잖아. 이거는 차이점이에요. 동학과 위정척사의 차이점. 세상을 바꾸자, 동학. 세상을 유지하자, 위정척사. 외세배격은 공통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잠시 그려볼게요. X축이 대내적인 개혁, 보수, 체제를 지키는, Y축이 외세에 대한 개방,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이 쇄국,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라고 한다면 개화 사상은 몇 사분면에 들어갈까요? 개화 정책은 개혁과 개방이죠. 1사분면에 개화가 들어가겠죠. 위정척사 사상은 몇 사분면에 들어갈까요? 위정척사는 대내적으로 보수죠. 대외적으로 쇄국이죠. 위정척사는 3사분면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동학사상. 동학사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대내적으로는 개혁이죠. 대외적으로는 쇄국이죠. 동학은 4사분면에 들어가는 사상이죠. 완전히 반대된다. 개화와 위정척사는 완전히 반대되죠. 개화와 동학의 공통점은 개혁이죠. 차이점은 개방과 쇄국이죠. 그 다음에 동학과 위정척사의 공통점은 이거는 쇄국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개혁과 보수죠. 이렇게 해서 출제하는 문제도 있어요. 왜? 선생님도 학원에서 많은 출제를, 모의고사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려면, 고등학교까지, 대입까지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최상위권 이외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강의 듣는 거야. 선생이 대신 파악해 주거든. 이해가요? 자, 1894년 초부터 동학농민운동이 고부밀란을 시발점으로 해서 터지죠. 그래서 막 상승세를 타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북진을 하고 전주성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본거지로 삼고 점령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정권이 다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세도 정치 얘기하다가 다시 본론으로 갔는데 정치 형태는 개혁 사상을 가지고 했지만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타파한 이후에 10년 만에 정권을 잃어버리고 개화 정권으로 민씨 세력이, 민씨 일가가 정권을 장악했죠. 새로운 세도 정치지. 민씨 일가에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그 다음에 그걸 타파한 10년 흥선대원군의 정권, 그리고 나서 개화 정책을 시도했지만 정치 형태는 민씨 일가의 새로운 세도 정치가 바로 초기 개화 정치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안 먹히잖아. 이해가요? 이건 처음 들었지. 초기 개화 정책은 민씨 정권은 민씨 일가의 또 다른 세도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다가 까먹고 본론으로 돌아갔어. 하여튼 어찌되었든 동학이 기세를 올리고 막 한양으로 가니까 그 세도 정치를 하고 있었던 민씨 일가 온건개화파 정권이 위기의식을 또 느낀 거지. 그래서 이 정권은 어디에다가 SOS를 또 쳤어요. 이때까지
민씨 정권의 후견인이 어느 외세예요? 청나라죠, 청나라.